오늘 여러분이 느낀 피로감 중에서 순수하게 일 때문에 생긴 건 몇 %나 될까요? 현대인이 호소하는 무기력증과 번아웃의 무려 80% 이상은 노동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당신의 그 지나치게 훌륭한 다정함이 당신의 뇌를 실시간으로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 착하게 살라고 배웠고 배려가 미덕인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준비되지 않은 당신의 친절은 에너지 약탈자들에게 당신의 영혼을 마음껏 유린해도 좋다는 프리패스 입장권을 쥐어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미 시커멓게 타버린 재만 남지 않았나요? 누군가와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치 온몸에 피를 빨린 듯한 탄력감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기분 탓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보내는 절박한 SOS 신호입니다. 당신은 지금 배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생존 에너지를 무상급식하고 있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당신의 그 멈출 줄 모르는 다정함은 미덕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방치이자 학대입니다. 당신은 지금 타인의 감정 쓰레기를 받아내기 위해 당신의 뇌라는 거룩한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들은 본능적으로 사냥감을 고르는 눈이 탁월합니다. 그들은 아무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처럼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책임감이 강하며 남의 눈치를 잘 살피는 고효율 숙주를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전전긍긍하며 건네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당신의 에너지를 마음껏 빨아먹어도 좋다는 레드카펫이 됩니다. 당신이 그들의 억지스러운 하소연을 묵묵히 들어줄 때마다 당신의 뇌 속에서는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서서히 마비되고 공포를 느끼는 편도체만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집니다. 결국 당신은 그들에게 길들여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들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기이한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소심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라는 보안 시스템이 통째로 해킹당한 상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죄책감이라는 바이러스를 당신의 뇌에 심어놓습니다. 내가 힘들 때 너밖에 없어. 너마저 나를 외면하면 난 죽어 같은 말들로 당신의 심리적 방화벽을 무너뜨리죠. 당신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정작 돌봐야 할 자신의 삶은 뒷전으로 미룬 채 타인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비극적인 배역을 맡게 됩니다. 30년 차 전문가로서 제가 장담컨대 이 구조를 깨닫지 못하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자, 이제 잔인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왜 당신은 그들의 뻔한 거짓말과 교묘한 수법에 눈을 뜨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똑똑한 당신이 유독 특정한 사람 앞에서는 작아지고 바보가 되는 걸까요? 그건 당신의 의지력이 약해서도 지능이 낮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의 뇌 속에 설계된 공감의 통로를 역이용해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정교한 설계도로 당신의 뇌를 장악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들이 당신의 뇌 속에 몰래 설치해 둔 심리적 올가미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설계도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을 옥죄던 보이지 않는 사슬이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왜 당신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상대방의 거짓말을 더 믿게 되는 걸까요? 지능이 낮아서도 의지력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 0.1초 만에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뇌의 시스템 해킹 때문입니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히 기분 나쁜 말장난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라는 정교한 서버에 직접 침투해 보안 시스템을 통째로 무력화하는 고도의 정서적 범죄입니다. 우리 뇌에는 타인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거울 뉴런이라는 아주 특별한 안테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다운 삶을 가능케 하는 축복의 장치이지만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에게는 당신의 심리적 방화벽을 우회해 악성 코드를 심기 위한 최적의 백도어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귀한 공감 능력을 역이용해 뇌의 공포센터인 편도체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상황이 이렇게 된 거야.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하니? 같은 독서를 반복적으로 주입하죠. 그러면 당신의 뇌는 즉시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낀 편도체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면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중앙통제실인 전두엽은 과부하가 걸려 전원이 꺼지듯 셧다운됩니다. 이 순간 당신의 뇌는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상실합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본 진실보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을 더 신뢰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깔린 대저택의 집주인이 해커의 조종에 속아 스스로 대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 해킹이 반복을 통해 당신의 뇌 회로 자체를 변형시킨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정서적 난도질을 당하면 전두엽은 점점 무력해지고 불안을 감지하는 영역은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집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옆에 없어도 당신은 스스로를 감시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이 화내겠지. 내가 정말 문제인가 라며 스스로의 뇌 속에 보이지 않는 감옥을 짓는 겁니다. 당신의 뇌는 이미 가해자가 심어놓은 자기의심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버렸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만난 수많은 분이 절망하며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미쳐가는 것 같아요. 왜 자꾸 그 사람 말이 맞다고 느껴질까요? 그건 당신이 미쳐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그저 공감이라는 아름다운 본능을 지키려다 해커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 끔찍한 해킹을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만만한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 악마의 형상을 하고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선한 얼굴을 하고 당신의 가장 아픈 구석을 보듬어주는 척하며 접근합니다. 당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은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하게 설계된 3가지 위장술을 사용해 당신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가면을 쓰고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에너지 뱀파이어들의 3가지 결정적인 위장 전술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가면의 실체를 확인하는 순간 당신의 뇌를 억누르던 안개가 걷히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한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이용하는 사람인지 단 3초 만에 식별하는 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30년 넘게 임상 현장에서 수만 명의 심리를 분석하며 제가 얻은 데이터는 아주 명확합니다. 에너지 약탈자들은 결코 무서운 괴물의 형상을 하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의 인생을 가장 진심으로 걱정하는 수호천사나 희생자의 가면을 쓰고 당신의 경계선을 유유히 통과하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3가지 결정적인 신호 중 단 하나라도 당신의 일상에 나타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즉시 당신의 내보안 카드를 회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위장술은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정교한 낚싯바늘입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내가 너 아니면 누구한테 이런 쓴소리를 하겠니? 라는 말들이 들리시나요? 이것은 당신의 이성적인 전두엽을 마비시키고 감정의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던지는 심리적 미끼입니다. 그들은 이 미끼를 통해 당신이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 혹은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결국 당신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는 선택을 하게 되죠. 당신의 뇌가 느끼는 그 찝찝한 불쾌감은 당신이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뇌 시스템에 억지로 주입한 가짜 오류 메시지일 뿐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한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자신이 겪는 모든 고통과 불운의 화살을 타인이나 환경으로 돌리며 당신의 거울 뉴런을 자극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거나 거리를 두려하면 당신은 순식간에 매정한 가해자가 되고 맙니다. 당신은 그들의 끝없는 하소연을 받아내느라 정작 본인의 삶을 돌볼 에너지를 전부 도둑맞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교류가 아니라 일방적인 정서적 갈취입니다. 당신의 뇌는 타인의 불행을 대신 짊어지느라 무력감이라는 늪에 빠져 서서히 질식해 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 가장 치명적인 기억의 조작입니다. 분명히 벌어진 일조차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런 적 없는데. 여 기억력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며 당신의 오감을 부정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라는 하드웨어에 저장된 진실을 강제로 삭제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허위 데이터를 덮어쓰는 행위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당신은 자신의 판단력을 불신하게 되고
결국 모든 의사결정권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심리적 좀비 상태가 됩니다. 당신의 자아라는 소중한 영토가 타인의 손에 통째로 점령당하기 직전의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가면 뒤에 숨은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니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혹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체적인 얼굴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뇌는 지금 비명을 지르며 탈출을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적의 정체는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 사람이 매일 얼굴을 봐야 하는 직장 상사라면, 혹은 평생을 함께해야 할 가족이나 연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도망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공격도 튕겨낼 수 있는 무적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뇌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상대방의 조종을 무력화할 최후의 실전 전략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단 3초의 침묵만으로도 당신을 향한 가스라이팅의 99%를 즉각 무력화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30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단언컨대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화려한 언변이나 논리적인 반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침묵과 무미건조한 반응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연료 삼아 돌아가는 엔진과 같습니다. 당신이 화를 내거나 울거나 억울함을 호소할 때 그들의 엔진은 더욱 강력하게 가속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공급되는 연료를 완전히 차단하는 심리적 방화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전략이 바로 전 세계 심리학자들이 극찬한 회색 돌 그레이 록 전략입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당신이 길가에 굴러다니는 아무런 특징 없는 회색 돌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에너지 뱀파이어가 당신의 신경을 긁고 죄책감을 주입하려 할 때 당신은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내 생각은 그렇군.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뇌라는 서버에 침입하려는 해커에게 데이터 없음이라는 메시지만 반복해서 띄우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자극적인 코드를 입력해도 당신이 무미건조한 반응만 내놓는다면 그들은 결국 당신에게서 어떠한 영향가도 찾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지키기 위한 가장 지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뇌 속에 인지적 버퍼를 만드는 3초의 법칙입니다. 상대의 공격적인 말이 들려오는 순간 당신의 편도체는 즉각적인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이때 곧바로 입을 열면 당신의 전두엽은 주도권을 잃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공격을 받으면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며 천천히 숨을 내뱉으십시오. 이 짧은 3초가 당신의 뇌에 이것은 상대방의 감정이지 나의 데이터가 아니다라고 인식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상대의 독설이 당신의 자아라는 하드웨어에 기록되기 전에 필터링 시스템을 거쳐 휴지통으로 바로 던져버리는 과정입니다. 이 시차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상황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반응하면 상대가 더 화를 내거나 관계가 완전히 망가지면 어떡하죠?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어야만 유지되는 관계가 과연 지킬 가치가 있는 관계입니까?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막연한 불안감은 사실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뇌에 심어놓은 의존성 바이러스가 작동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기적인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정당한 집주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뇌는 타인의 감정 쓰레기를 정화하는 소각장이 아닙니다. 자, 이제 당신은 방패를 들었습니다. 회색 돌 전략과 3초의 버퍼를 통해 당신의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법을 배웠죠. 그런데 한 가지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는 질문이 남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사람들을 밀어내면 결국 내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근원적인 공포 말입니다. 하지만 30년 임상 경험을 통해 제가 목격한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도대체 왜 경계선을 긋는 행위가 이기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완성인지, 그리고 이 선을 그은 뒤에 당신의 인생에 어떤 기적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지 그 놀라운 반전의 심리학을 마지막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인가요?
얘가 심리적 경계선을 긋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를 떠나고 결국 혼자 남게 될 것이라는 공포인가요? 30년 넘게 인간관계를 연구해 온 제가 데이터에 근거에 확신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그 두려움은 100% 가짜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경계선을 긋지 않는 인생이야말로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모두 잃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라는 대저택에 울타리가 없다면 그곳은 곧 행인들이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투척하는 폐허가 되고 맙니다.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집에 어떤 귀한 손님이 머물고 싶어 하겠습니까? 당신의 뇌를 지키는 울타리는 타인을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보전하는 안전 펜스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아주 위험한 오해입니다. 비행기 사고 시 산소 마스크를 보호자가 먼저 써야 아이를 살릴 수 있듯 당신의 정신적 산소가 충분해야 타인에게도 건강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 에너지가 바닥났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진심으로 돕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희생 코스프레일 뿐입니다. 당신이 경계선을 긋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을 마음대로 조종하던 에너지 뱀파이어들은 분노하며 당신을 떠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하고 당신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품격 있는 사람들입니다. 울타리를 세워야 비로소 잡초가 사라지고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는 법입니다. 심리적 경계선을 긋는 것은 당신의 인생에 대한 최고의 사랑이자 예의입니다. 여기까지가 나의 영역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친절한 매뉴얼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매뉴얼이 없으면 상대방은 의도치 않게 당신을 다치게 하고 결국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따라서 선을 긋는 행위는 나를 지키는 동시에 상대방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지속시키려는 가장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당신의 전두엽이 다시 주도권을 잡고 심리적 방화벽을 견고히 세울 때 당신의 뇌는 비로소 깊은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타인의 감정에 저당 잡혔던 당신의 뇌 회로가 오직 당신만을 위해 작동하기 시작하는 기적을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라는 우주의 유일한 주인이자 당신의 뇌라는 정교한 서버를 관리하는 최고 관리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전략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잠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진통 뒤에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대한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당신은 행복해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한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문턱을 넘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새로운 풍경이 펼쳐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가스라이팅의 상처를 입은 뇌를 실제로 물리적으로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뇌 과학적 치유 루틴을 다루어 보려 합니다. 무너진 자존감을 200% 복구하는 이 놀라운 방법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다음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죠. 당신의 멘탈이 단단해지는 그날까지 저 한눈의 심리학이 당신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 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